37페이지 있고 37페이지 있고 거의 비슷하죠. 전부 다 답이 거기서 거기에. 자, 측방유동하면 첫 번째 문제점. 이 측방유동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두 번째, 검토 방법. 검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교대냐, 성토체냐 두 가지로 나누고. 측방유동 문제점, 검토 방법. 검토 방법이 제일 중요하죠. 검토 방법이 거의 다지. 다음이 대책이지, 대책 바로. 검토 방법을 묻느라고 그렇게 물어봐. 왜? 측방 유동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첫 번째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지난 사이클 때 뭐 얘기했냐면 측방 유동을 할 때 바로 판정수, 이동 지수로 들어가지 말고 먼저 구분을 먼저 해주라죠. 측방유동 판정 방법의 종류. 측방유동 판정 방법. 측방유동은 교대, 배면이 있고 성토체 두 가지가 있어요. 측방유동이라고 하면 힘이 발생이 되는데 어디 옆에서 오는 거잖아요. 연약 집안에. 이거는 측방유동은 연약 집안에만 생깁니다. 연약 집안에만 발생하는 특이한 문제예요, 문제. 측방유동은 왜 생깁니까? 여기에 하중하고 여기에 하중하고 다른 이질적인,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일로만 힘이 되면 괜찮은데 뭐가 문제? 이 밑에 집안이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이 말뚝을 하더라도 얘 집안이 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히빙이 발생하고 이게 말뚝이 일로 미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두부에 파손이 되고 그리고 교량을 이렇게 놓으면 끝에 여기에 교량 받침이 있죠. 받침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종류에 따라 다른데 뭐 보통 여기에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로. 그래서 이동 변이 허용 변이량이 되게 커요. 이게 많은 거는 7cm까지 허용을 해줘. 이걸 시험을 해요. 이거 그 공장 검사하러 가면 시험을 하는데 얘를 막 이렇게 계속해 반복적으로 한 몇 천 번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교량에 설치했다고 치고 이렇게 거동이 됐을 때 어떤 변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 그리고 압축 강도도 보고 이 전단 강도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막 시험하는데 얘 변이가 최대 7cm인가 이 정도까지 허용이 돼요. 그러면 얘가 그만큼의 유동이 있는가? 얘 온도 하중에 활 하중에 어떤 하중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에 얘가 다 받거든. 받침이. 그런데 측방 유동 때문에 이게 밀려가면은 얘가 파손이 되는 거예요. 이 7cm 허용 범위를 넘어가 버리는 거야. 두 번째 문제 얘 첫 번째 히빙 요 세 번째 그리고 여기 신축이음. 신축이음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쪽 편도 이게 핑거형이에요. 핑거형.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다고 핑거형이에요. 얘가 이제 활하중이나 온도하중이 이렇게 움직이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움직임을 신축으로 이렇게 얘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아예 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일로 측방 유동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특히 남쪽에는 이런 교량들이 많아. 특히 스큐 먹은 교량 이렇게 돼 있으면 교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신축이음은 거의 백방이에요. 백방 붙어 있어. 완전 딱 붙어 있어. 얼마 안 돼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바로
얘가 협착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도롱사에서는 그 측방 유동에 대한 어떤 지침서를 엄청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인트가 없는 교량 아니면 조인트를 이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이 전체가 교량이 이거하고 얘하고 같이 거동을 하면서 여기서는 뭐 한 10cm 정도를 줘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붙어도 상관없을 만큼 아니면 아예 조인트가 없이 얘가 전체가 디체임을 요거를 거동을 시키는 거야. 디체임 재료를 거동을 시켜요. 얘는 무다짐으로 해요. 무다짐으로 뭘 넣냐면 골재를 개변 그 철망에 넣어가지고 얘를 교량이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하중을 받아가지고 얘가 수축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즘 추세가 그래. 무다짐 그 무조인트 그리고 슈도 없이 그냥 가는 그 교량들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말뚝 파손, 받침, 신축이음 또 이게 깨지겠죠. 얘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프로치 슬라브를 이렇게 접속 슬라브라 그러죠. 그러니까 포장체하고 이게 연성체고 이게 강성체인데 얘가 서서히 접근을 하면서 연성체에서 이거를 안 두면은 얘가 계속 침하가 되잖아. 연약 지반은 여기 턱에서 쾅 한다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 지방에 남쪽 지방에 그 도로 그냥 국도는 가보면 많은 고속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접슬라브를 이렇게 아예 수평으로 둬요. 같이. 그래서 같이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 여기는 다짐을 잘해야겠죠. 여기는 이렇게 포장층 두께가 두꺼워요. 그래서 어쨌든 움직일 때 옛날에는 이렇게 경사를 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접속이 불량한 거예요. 맨날. 그래서 맨날 여기서 깨지고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지금 이제 수평으로 두는데 이 밑에가 이게 치마가 얼마나 많이 되는지 텅 비어요. 동공이 엄청 많이 생겨. 그래서 뭐 어떤 보수를 할 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라우팅으로 쌓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동공을. 그래서 여기에 이 측방 유동 때문에 일어나는 표면의 파손, 뭐 깨지는 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요 접속 여기 그러니까 신축이음 하는 요 자리하고 아스콘 포장하는 요 면 여기에 골재가 뭐 짜글짜글하게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포장이 다짐이 잘 안 돼. 이렇게 접촉이 불량한 거예요. 여기서 많이 깨져. 보면 신축이음 보면은 가다 보면 여기 신축이 있으면 여기에 좀 짜글짜글하게 깨진 것들 많이 봤죠? 이게 여기 접촉 불량이야.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측방 유동이다. 교대 교량을 탈 때 그 신축이음에 지나갈 때 그때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문제점이고 그다음에 검토 방법은 바로 처음부터 뭐 측방 판정수 측방 유동 지수 1로 가는 게 아니고 1, 2, 3이 먼저 있다 그랬죠. 1, 2, 3 뭐라고 해서 이거는 집안에 2배수 전단 강도 집안 vs 이거하고 배면 성토 하중 이거 뭡니까? 전단강도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한계 평형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근데 지난 시간에 안정수, NS 얘기했죠, NS. 안정수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감마 H. 감마 H, CU가 안전율인데, 그죠? 반대로 얘가 더 크면 이게 3보다 작으면
아니지. 한정수는 뭐냐면 하여튼 CU하고 감마 H, 감마 T, H가 이게 3보다 크면 전단으로 변형이 시작된다고 했어. 전단 변형. 거꾸로 했을 때 CU가 밑에 있고 감마 T하고 H가 이 감마 T하고 H라는 말은 성토체로 봤을 때 H는 무조건 이 H예요. 얘하고 차이가 H예요. 그리고 감마는 이 밑에 있는 원집 안에 있는 비배수 정단 강도의 감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따른 CU 값이 얘의 단위 중량으로 버티는 이 높이가 3배보다 많으면 전단 변형이 시작된다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1번의 기본 이론. 그 안에 뭐가 있냐? 그 안에 판정수가 있고 측방유동 지수, 그죠? 지수. 판정수 I, 지수 F 맞나요? 그래서 F 값은 뭐예요? 감마 H, D의 CU인가요? CU가 0.04보다 작으면 뭐가 일어난다요? 안 일어난다요? 작으면. 네? 자, 외우더라도 그걸 자, CU 값이 위에 있잖아. 근데 작으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지. 감마 HD가 붙어가지고 0.04라는 숫자인데 감마 HD보다 얘가 0.04배망보다 작으면 측방유동 발생이에요. 발생. 이때부터. 자, I는 뭐야? 뮤1, 뮤2, 뮤1, 뮤2, 뮤3 곱하기 밑에 있잖아. 얘는 CU가. CU분의 감마 H잖아. 요 두 개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두 개만 나와 맨날. 그렇지만 우리는 1, 2, 3부터 먼저 해주자는 거였어. 자, 뮤1, 뮤2, 뮤3 곱하기 CU가 여기 있잖아. 이거는 이거보다 크면 얼마? 1.2보다 얘가 크면 발생이야. 발생. 왜? CU가 밑에 있잖아. 이렇게 오라고. CU가 위에 있으면 이거보다 작으면 발생이고 CU가 위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 1.2보다 얘가 더 크면 측방유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뮤1, 뮤2, 뮤3는 이걸 그려야 되죠. 근데 어쨌든 이거 두 개는 안 외워지면 하여튼 무조건 이거는 이 식은 머릿속에 이제 외워놔야 되는데 한정수, 지수 외우세요. 몇 번 써보세요. 몇 번을 계속 반복해서 써보세요. 방법이 없다. 자, 아까 얘기한 NS는 CU분의 감마 H가 3보다 크면은 변형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지나? 세보타리 오퍼가 얘기했어요. 이 안정수는 뭐냐면 감마 H를 CU로 나눴을 때 3보다 작으면 이때부터는 측방 유동이 아니고 전단 변형이 발생한다고 했어. 이때는 파괴야, 파괴. 약간의 유동이 아니고 파괴야. 이게 체보타리 오퍼가 말한 비배수 전단 강도와 집안의 비배수 전단 강도와 배면 성토 하중의 두 개의 힘의 평형으로 하나, 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교대 배면하고 성토체 두 개 다 포함해가지고 측방 유동을 첫 번째 판정하는 방법이 1번 이걸로 먼저 판정을 해보고 1, 2, 3으로
1번 안에 1, 2, 3이 있는 거예요. 이걸로 먼저 판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뭘 하냐? 그 다음에 뭐래요? 전체 원화활동에 의한 이게 말뚝을 포함하면 1.8, 말뚝 포함하지 않으면 안전율이 말뚝 포함, 미포함. 이게 두 번째예요. 전체 원화활동. 을 가지고 측방유동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화활동에 대한 안전율을 검토한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자, 교대 요게 H고 연약 집안의 심도가 D야. 요 말뚝이 여기 기초가 부팅이 있으면 요 작은 말뚝의 폭은 B라고 뒀고 요 부팅의 폭 길이는 B, 요거는 L로 뒀어요. 요게 말뚝의 길이는 스몰 L로 뒀어. L, L, B, B, D, H, 감마 이게 다거든요. 요걸 세 개 가지고 뮤, 뮤2, 뮤3 좀 이따 하고 3번 1, 2, 3 처음에 측방유동이 나오면 대부분 요것만 하는데 요것만 하지 말고 1, 2, 3을 대제목으로 먼저 주고 1번에 아까 1, 2, 3이 있는 거고 2번은 전체 원어활동 주는 거고 3번은 뭐냐면 교대 변이 교대가 얼마만큼 변이가 됐냐 그리고 그 이동량 그다음에 지표의 치마량 교대 변이의 이동량하고 치마량을 가지고 측방유동을 판정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구조물 측방 이동량이 0.25 곱하기 배면 성토 치마량 1번 2번 변이 이동량 수직 변이 HV가 수직 변이가 25mm인가 50mm 그다음에 수평 변이 25mm 세 번째 암일치마량 전체 50cm SC가 50cm 이상. 자, 이 수직 변이는 뭐냐면 이 교대하고 변이는 50mm, 치마량은 50cm. 치마량은 뭐냐 얘기하냐면 이 연약 집안의 암밀 치마량 SC 이거 우리 암밀 치마량 구하잖아요. SC가 50cm 이상이 암밀 치마량이 됐을 때는 얘도 측방 유동이 발생했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 교대 변이가 교대가 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수직 변이는 5cm, 수평 변이는 2.5cm가 발생이 되면 측방 유동이 발생했다고 본다. 첫 번째, 배면 성토 치마량의 0.25%, 0.25를 곱해서 곱한 양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FHWA 미국 연방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캐나다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측방 유동 지수 FI는 일본
도로성이 일본. 체부타리오프 아까 그거는 체부타리는 어떤 이론이에요. 체부타리는 학자의 이론이고 여기에 나오는 1, 2, 3은 비배수 전단 강도에 1, 2, 3의 체부타리가 있었고 여기에 측방 유동 판정수가 있었고 이동 지수가 있었잖아요. 요거는 이 학자의 이론이고 요거는 일본 도로공사인가 하면 일본 도로성에서 쓰는 거고 교대변이 지표 치마량 중에 요거 가지고 하는 거는 미국 연방 그다음에 요거는 캐나다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는 요 순서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는 이걸 다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측방 유동이 나왔다. 그러면 먼저 1, 2, 3을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판정수, 판정지수를 써줘야 돼. 검토 방법이 요게 다야.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요게 다야. 근데 하나하나 좀 외우기 식이 많기는 많죠. 근데 요게 제일 많이 나와. FI 가지고 우리 설계를 이걸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값은 이걸로 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뮤1, 뮤2, 뮤3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뮤1 말뚝 길이 L분의 말뚝 길이 요 L분의 뭐 연약층 두께 D 뮤2는 말뚝의 기초의 푸팅 폭 B분의 전체 B 그 다음에 뮤3는 L 아까 L이 뭐였죠? 이 기초의 길이 요 폭 L분의 연약층 두께 요 두께 연약층 두께 D 연약층 두께는 D는 요걸로 보고 숫자는 여기 들어가는 뮤1, 뮤2, 뮤3 들어가는 거는 여기 그림에 다 나와요. 요 그림에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감마 H하고 CU 값을 가지고 아까 그래서 뮤1, 뮤2, 뮤3 곱하기 이건 감마 H가 위로 갔죠. CU가 밑으로 가고 그래서 1.2보다 크면 얘는 측방 유동이 발생한다고 했고 이게 뭐다? 지수 I. 자, I가 뭐 1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1.2야. F 판정수. F는 숫자 뭐예요? 숫자 4야. 그래서 0.04야. 이렇게 외우라고. 4. 0.04 I 1.2. 헷갈립니까? 이게 다야, 연애 집안. 아니, 측방유동 이게 다예요. 대책은 아무거나 쓸 수 있잖아. 아까 얘기한 성토, 지지, 말뚝 써주면 거기에서 이제 주요 골자는 이건데 묻는 거는 뭐 어떻게 물을지 몰라. I를 물어볼지, F를 물어볼지, 그죠? 전체를 물어볼지, 교대를 물어볼지.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는 교대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성토체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이거 비배수 전단 강도 배면 집안의 성토 하중을 가지고 누가 세보타리하고 마르쉐 카푸이스라는 사람들이 세보타리오프 SC T SCHE 보 파리 오프 R이 하나죠. F가 두 개고 이 체보타리오프하고 마르세 카푸이스 이 두 사람이 그 이론을 낸 게 있어요. 뭐 비배수 전단 강도하고 배면 성토 하중을 가지고 연약집안 성토를 했을 때 얘는 마르세 카푸이스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게 치마량하고 이게 치마량이 S다. 그러면 변이량 요 델타를 가지고 그 이론을 낸 게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 37쪽에도 있나요? 41페이지 있어요.
42페이지. 41페이지 성토부 보면은 체부타리오프의 안정수하고 안정수가 3 이상이면 측방 유동이 발생한다고 했고 마르세 차프이스는 R 값을 가지고 R이 뭐냐면 R 값이 R은 Q, B 분의 델타 곱하기 집안 변형계수. 이게 뭡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리식하고 비슷하죠? 집안의 변형계수, 극한 지지력, 폭, 변이량을 가지고 이 숫자 R을 뭐라고 했죠? R을 무차원 계수. 마르세 차프이스의 무차원 계수와 사면 안전관리. 그러니까 얘가 이 변이가 뭐 이렇게도 여기 최대 변이량이 이렇게 될 때도 있고 요것도 봤고 이렇게도 봤어요. 여기가 최대고 여기가 최대잖아. 변이량의 맥스 값이에요. 이거를 이 두 사람의 이론을 이 맨 밑에 6번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이 두 사람 이론을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마르세 차프이스하고 체부타리오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다 써줘야 되는데 이게 개선을 한 거라 이 이론들을 가지고 개선을 한 게 체부타리오프의 감마해치 CU 관계를 이용하고 그 안정계수 NS와 FB를 연약집안 수평 변이와 마르세 차프이스의 무차원 계수와 이제 같이 섞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나눠 놓은 거예요. 뭐냐면 하중을 우리 어디다 쓰고 연약집안에 최대 변이가 있고 연약집안이 있고 일반 응력과 변형에서 이게 피크잖아요. 그죠? 이게 레지듀얼이면 이거를 연약집안으로 보면 어떻게 봤냐면 우리 최대 극한 지지력을 5.14라고 보고 5.14가 이제 이때가 집안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극한 지지력이에요. 그러면 5.3을 넘어가면 변이가 발생이 시작된다 했고 5.14가 되면 이제 아예 파괴가 된다고 본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게 3이야. 이게 5.14고 이게 1.7인가요? 위에가 이게 1.2야. 여기에 오면은 측방 유동이 발생할 것이다. 이게 넘어가면 이미 전단 파괴가 되는 거고 요거보다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안정할 것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게 측방 유동이 발생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요 무차원 계수 R 값을 가지고 폭 B, 성토체의 폭 B겠죠? 폭 B겠죠? Q, 이 극한 지지력의 이 변이량, 요 변이량과 이 집안의 변형계수, 탄성계수를 가지고 이 뭐 말도 안 되는 식을 만들어서 한 게 누구? 마르세 차프이스의 사면안지 연약지방 측방 유동에 있어서 사면안전 관리 방법이다. 체부타리오프는 변이가 3을 넘어가면 측방 변이가 발생이 될 것이고 5.14를 넘어가면 뭐 파괴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성토체의 안전관리법이에요. 성토부에. 교대부는 아까 측방 이동 지수하고 판정수 가지고 하면 되고, 네,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보면은 말뚝에 여기 좀 빼먹었네 아까. 아까 요 말뚝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작용하는 수평 하중. 우리 말뚝에 이거는 주동 말뚝, 수동 말뚝 하면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감마 H에 뭐 0.8을 가지고 하는 게 숫자가 어디 있나요?
측방 유동 앞, 그러니까 말뚝이 받는 요 앞만 가지고 말뚝 하나가 받는 PI max가 최대로 받는 값을 뭐 0.8이라는 숫자가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네. 어디 있을 건데. 그 측방 유동, 그러니까 말뚝이 받는 요 하중을 가지고 측방 유동 앞을 산정을 한 게 간편법이에요.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여기는 없나 봐요. 아, 이거 어디 있을 건데 다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답 쓴 게 여기 있네. 109페이지에 보면은 수평 변이 검토 방법, 수동 말뚝의 측방 유동 안정성 검토에 보면은 간단 판정법에 있고 측방 유동 판정 수의 방법 있고 측방 유동의 말뚝의 안정성 평가에 나와 있는 게 Qmax는 0.8 감마 H 0.8 감마 H라고 돼 있네요. Qmax는 Qmax 값은 0.8의 감마 H다. 이거는 PImax는 N분의 N은 이 말뚝 개수를 말합니다. N이 뭐 9개다. 말뚝이 9개다. 그러면 9분의 이 Qmax가 되는 거예요. Qmax의 S는 이 간격, 순간격, 이 말뚝 순간격, 요 S를 말하는 거고 곱하기 S. PImax는 요 하나가 받는 말뚝의 최대 값은 0.8 감마 H를 가지고 간편하게 얘가 이 측방 유동 수동 압을 받는 이거를 그렇게 계산을 했다. 수동 말뚝 이용한 3의 안정성 평가는 뭐 이거는 수평 말뚝에 의한 저항 모멘트 더하기 집안의 전단 저항 모멘트를 가지고 안전율을 구했고 3번이 이제 이렇게 간편식으로 측방 유동압을 고려하는 변이 L1, L2가 있네. L1만 있네. L1만. 여기 집안에 그 지지한 구간을 말고 여기 연약층에만 있는 L1을 가지고 측방 유동압을 고려하는 변이에 계산하는 방법을 위해 Qmax는 0.8 감마 H 이거는 0.8의 N분의 S로 해놨네요. 요게 구조물 기초에 보면은 말뚝이 받는 수평력을 가지고 가는 간편법이에요. 간편법. 구조물 기초에 나와 있는 거고 어쨌든 아까 1, 2, 3을 가지고 판정을 하되 1번에 1, 2, 3이 있고 2번 번호활동, 3번 변이와 치마량을 가지고 하는 방법 세 가지를 먼저 언급해주고 1번에서 세부타리오프 판정수, 판정지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물 기초에 요 간편법 이걸 가지고 한다. 근데 이제 측방 유동이 나오면 측방 유동은 보통 이제 성토체에 받거나 아니면 교대에 연약 집안이니까 뭐 당연히 말뚝을 설치를 하겠죠. 그러면 교대에 일어나는 말뚝에 대한 측방 유동이 나오면 언급해 주라는 게 있었죠. 말뚝에. 측방 유동이 나오면 측방 유동 어디 발생해요? 연약 집안 발생한다고. 연약 집안이라는 대제에 측방 유동이 나오면 반드시 말뚝의 부마 찰력을 언급을 해줘라. 답안지에. 연약 집안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마 찰력이 나와도 측방 유동을 언급해주고 측방 유동이 나와도 부마 찰력을 언급해주고 네, 답안지에 차별합니다. 측방 유동만 줄구장창해서 이거 생각 안 나요. 안 날 수 있어. 근데 이것들 외우기도 복잡한데 자기 결론에 반드시 내가 결론 써주라 했죠. 뭐 5번, 6번 아무거나 결론 1, 2 두 개만 써줘도 돼. 3까지 써도 되고 뭐 여유가 있으면 쓰는데 이런 거 여기에 쓰는 내용이 전체 답의 완성도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1번에다가 부마 찰력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라고. 이제 우리는 그 남들이 가는 60점짜리, 59점짜리로 향해 가지 말고 68점짜리로 향해 가자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정성과 열정과 기혈을 다 쏟아가지고 68점짜리로 가려고 하면은, 자, 지금 나오는 거 뻔하잖아요. 계속 아마 기출 문제를 한번 보세요. 제가 선정한 100문제 안에 다 들어와요. 이 100문제를 가지고 계속 꿀가먹고 있어. 내 느낌은 그래. 그것만 완벽하게 내가 68점 맞을 준비를 해서 가세요. 그 중에서 반만 맞아도 200점짜리 2개만 나오면 합격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 다 들어가지고 결론, 축방유동, 부마찰력 같이 써주고, 거기에 지금 내가 얘기해준 109 쪽에 이거는 교대 성토부 말뚝기초로 설계된 교대 수평변이 발생 인자와 수평변이 최소화, 이것도 있지만 주동말뚝, 수동말뚝이 나오면 말뚝에 가서 뭐 하긴 할 거지만, 주동말뚝은 뭡니까? 주동말뚝은 말뚝이 주체가 돼가지고 이끌어가는 건, 이거는 뭘로 풀어요? 제2비극탄피는 머릿속에 이제 인이 박혔죠? 주동말뚝은 제2비극탄피인데 수동말뚝은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걸로. 말뚝을 설치하는 집안이면, 연약 집안이 아닌데 말뚝을 잘 설치합니까? 보통 일반 집안에 말뚝 설치 안 하잖아요. 일반 기적기초로 하지. 안반이 나오는데 말뚝을 왜 해요? 그죠? 말뚝이 나오면은 다 연약 집안이라고. 그러면 주동말뚝은 제2비극탄피로 말뚝 자체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수동말뚝은 다 측방유동 이걸로 푸는 거예요. 주동말뚝, 수동말뚝이 나오면 답이 이거예요. 주동말뚝은 제2비극탄피고, 제2비극탄피 몇 줄로 써줄 수 있잖아요. 수동말뚝은 얘란 말이에요. 측방유동, 연약집안, 부마찰력. 측방유동에 관련된 시험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안밀시험 해줘야 돼, 안밀시험. 측방유동, 교대 측방유동 관련 시험을 얘기해라. 첫 번째, 연약 집안에 대한 시험은 다 해줘야 돼. 안밀시험, 현장시험 CPT 이후로 해줘야 되겠죠. 베인 테스트, 그다음에 말뚝에 대해서 동제화, 정제화, 양방향 제화시험, 그다음에 건전도, 수직도, 측방유동에 관련된 교대 측방유동 말뚝에 대해서 관련 시험을 쓰라면 다 나와줘야 돼. 집안에 대해서, 말뚝에 대해서. 지금 3교시인가요? 4교시인가요? 3교시, 2교시입니까? 다음 시간에는 준설하고 폐기물, 토양오염. 이게 이런 것들은 공법, 이것들은 책 봅시다 그냥. 그죠? 이것도 할까요? 이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점수 비중이 낮아가지고 과제화중 이거는 해야 되겠지. 그죠? 선수 능력, 영향 요소하고 할게. 요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양은 많지는 않은데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비중을 좀 주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 쉬었다가 11시에 3교시 시작할게요.